오늘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자마자 집에서 쫓겨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남자의 조용한 복수와 품격 있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영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 인생의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교장으로 30년을 지낸 그에게 정돈된 생활은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루가 되겠군. 김영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왼쪽 어깨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 자주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꺼낸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비어있는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을 봐야겠군요. 김영수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아둔 퇴직금과 단독주택 한 채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살았지만 외로움보다는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외아들 민수뿐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김영수는 마당에 나가 화단을 돌보았습니다. 들꽃 몇 송이가 초여름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오후가 되자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선물처럼 포장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지. 별일 없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요즘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김영수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지금 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만 받아주시면. 김영수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성공하면 갚을 수 있고 더 큰 집도 사드릴 수 있어요.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꿔온 정원이 보였습니다. 30년을 교직에 몸담으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열흘이 지나고 김영수는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환한 미소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묵묵히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제 정말 잘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김영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의 방문은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 대표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돌아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김영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맞으십니까? 이 집 소유자인 김민수 씨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이사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제 사업이 지금 급한 상황이라 집은 계약이 끝났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나가주세요. 김영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교직에서 일하며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부치가 이럴 수 있다니. 다음 날 김영수는 몇 안 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도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으니 남은 것이라곤 몇 개월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그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40년 넘게 교단에 서고 교장으로 학교를 이끌었던 그가 이제는 이런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김영수가 무슨 잘못을 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던 지인들마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는 눈 녹듯 줄어갔고 김영수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있으세요? 폐지. 처음 폐지를 모으러 다닐 때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김영수는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영수는 급히 수레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십니까?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심장 발작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주저없이 노인을 부축해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노인을 받아들였고 김영수는 노인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간호사의 물음에 김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니면 이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행히 노인은 큰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노인은 김영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박재현은 퇴원했고 김영수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김영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폐지를 모으시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김영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과 박재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까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박재현의 눈에 깊은 공감이 어렸습니다. 사실 저는 노인 복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박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박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를 함께 창업해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노인의 현실도 직접 체험하고 계시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겁니다. 김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자금을 댈 테니 선생님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 지분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이름은 숨겨주십시오. 아직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안심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노인 안전 시스템 개발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고령자의 일상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응급센터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겪은 고시원과 같은 독거노인 주거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죠. 박재현은 김영수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군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여러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영수는 회사 내에서 박 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나와 일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공식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재현이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 제안도 몇 건 들어왔어요. 김영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입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한 군데는 좀 특이하네요. 테크비전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크비전. 그것은 아들 민수가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김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크비전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M&A를 통해 회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김민수였고 그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는 제가 직접 협상하겠습니다. 박재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김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영수는 아들 민수의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민수의 회사가 성장하는 듯했지만 최근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타날 수도 없었죠. 한편 테크비전의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수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M&A는 우리 회사의 마지막 기회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민수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노인안심 측에서 내일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쪽 대표가 직접 오신다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이 회사를 반드시 살려야 해. 다음 날 아침, 테크비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 노인안심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내해드려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김영수였습니다. 예전의 허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단정한 머리에 흰 수염을 기른 김영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 인수하마. 김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교장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하던 그 어조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게. 김영수는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어떻게 노인안심의 대표가 되었을까? 그는 아버지를 쫓아낸 뒤 어떻게 지냈을까? 발표가 끝나고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잠시 비워주시겠습니까? 아들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자 방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김영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가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다. 난 그저 아버지일 뿐이다. 말을 마친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의 아버지가 인수회사의 대표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김민수의 과거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김영수와 민수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김영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테크비전과 노인안심의 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은 추후 논의하죠. 김영수의 선언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노인안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노인 안전 시스템, 응급 알림 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모두 아버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은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노인 안전에 관한 연구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폐지를 모으던 그 수레였습니다. 이걸 왜 여기 두셨어요? 김영수는 수레를 쓰다듬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김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잊지는 말아라. 내가 겪은 고통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그는 노인 안심의 기술을 테크비전의 플랫폼에 접목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더 이상 냉정한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영수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노인 안심의 창업자로서, 그리고 김민수의 아버지로서. 언론은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폐지 줍던 교장, 혁신 기업가로 부활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인 안심과 테크비전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회사 안심테크가 출범했습니다. 김영수와 김민수, 부자가 함께 이끄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합병 계약을 마무리하는 날, 김영수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내 지분은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전 재산이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김영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민수야, 내가 폐지를 주울 때 깨달은 게 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김영수는 그날 오후 익숙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던 그 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수레에 폐지 대신 따뜻한 도시락과 담요를 실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전에 폐지 주우시던. 길에서 만난 노인들은 김영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안심테크의 노인 안전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다니는 길을 따라 걸었더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영수 옆에는 빈 도시락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걱정했어요. 김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1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예정이야.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노인 안전 시스템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니?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김영수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진심이 담긴 행동이 중요하지.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이런 곳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넓은 방도 있고. 김영수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곳이 편하다. 지금 내 위치를 잊지 않게 해주니까.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한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안심테크의 수익 일부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회사 정관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이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영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안심테크는 국내 최고의 노인 복지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영수 프로젝트를 통해 수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지만 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했고 오후에는 거리로 나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민수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익만을 좇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기술 개발에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큰 도시 회관에서 열리는 혁신 기업가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보자. 포럼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안심테크의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로 노인 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죠.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자 안심테크의 진정한 창업자인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조명이 김영수에게 향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손짓하자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셨고 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복수보다 용서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김영수 장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노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아버지를 모시려 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영수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영수와 민수는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김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래도 되겠구나. 그들은 오래된 수레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수레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이 수레를 다른 용도로 쓰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요? 거리 배식 봉사에 쓰면 좋겠구나. 이 수레가 더 이상 쓰레기를 담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나르게 되면 좋겠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수레를 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김영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깐. 나는 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와 민수가 수레를 밀고 지나가자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품격의 상징, 화해의 상징으로 수레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눔에 있습니다. 김영수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수가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재산을 내어주고도 끝까지 아들을 믿었던 한 아버지.
그리고 복수가 아닌 품격으로 돌아와 보여준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겪게 되지만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가족을 한번 돌아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